간단하게라도 한번 어떤 분인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35만 원 월세에 살면서 네. 5평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들 네. 거의 다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20억 정도의 순자산을 만든 30살 김혜산이라고 하고요. 순자산이라고 하면 뽑으면 현금인 거죠. 그쵸. 가진 주식 다 팔고 대출 다 쳐내고 하면 네. 20억 정도. 이제. 지금 나이가 95년생이고 만으로 30입니다. 직장생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24살 때니까 7년 전이죠. 2018년에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트레이너로 이제 2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여기 직장 동료들이 추억 겸 뽑아준 네. 건데 지금은 저랑 좀 다르긴 하지만 한때 네. 아 지금 몸이 좋네요. 이제 주식으로 20억 정도를 벌었으면 집도 좋은데 가고 싶고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원래 사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본 것 중에 비싼 게 핸드폰이긴 하고요. 그거 외에는 하이닉스 한 주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하이닉스 한 주라는 건 SK 하이닉스의 한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60만 원 정도. 지금 여기서 생활하시는 건데 한번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여기가 지금 침대인 거고 네네. 신발장이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있고 화장실은 아니 저희 안쪽에 이렇게 있고. 식사도 그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컵라면이나 뭐 냉동고 열어보면은 그래도 운동을 했었다 보니까 닭가슴살만 왕창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햇반이랑 간단하게 때우기도 하고. 20억이나 있으신 분이 지금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 소비 습관이 돈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럴 때는 좀 써야 되는데 거기서는 아끼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 혼자 사용하는 것들 뭐 옷이나 아니면 뭐 식사라던가 이런 데서 최대한 많이 좀 아끼는 편인 것 같아요. 주식도 그럼 다 투자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투자법을 좀 하시는 분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턴어라운드라고 하긴 하는데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주식들 있죠. 네. 그런 애들 중에서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되는 애들을 좀 많이 추려놓고요. 보통은 산업 위주로 좀 이렇게 추려놔요. 뭐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방산 이렇게 있죠. 그것들 중에 지금은 안 좋지만 1년 뒤, 2년 뒤에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애들 좀 찾아가지고 쌀 때 조금 많이 모아놓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좋아질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걸 믿음을 얻는 거죠. 이런 게 뭔가요? 이 리포트 같은 건데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이런 거를 아, 각 증권사별로 막 발행을 해요. 종이로 보는 게 아무래도 집중하기 편하니까 생각도 좀 써보고 공부를 하는 건가요? 나름 공부를 하는 거긴 하죠. 주식시장에 정답이 없으니 본인만의 감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근거들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네. 자기의 비율을 자꾸 확립한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되겠다.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혹은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적정한가?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려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7년 동안 모은 돈으로 월세 살거나 돈을 아끼면서 모든 걸 다 주식에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는 태어났을 때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좀 일찍 하셔가지고 그게 듣기로는 아버지가 사업이 좀 망해서 대출을 좀 정리한다고 위장이혼처럼 떨어져서 지냈는데 아버지가 복귀를 못한 거예요. 제 형제가 3형제거든요. 어머니 혼자서 이제 식당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편부모 가정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각인이 된 거죠. 이 돈이 없으면은 내 가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각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학생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제 한양대학교 그래도 제가 생명공학과 나왔거든요.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종근당에서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취직을 한 거예요? 네, 졸업하고 바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 네, 어쨌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네요. 일단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급여를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당시에 연봉이 제가 4, 5천 정도 됐으니까 낮진 않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저보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안 좋은데 전기전자 이런 데 간 친구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다른 대기업 가가지고 성과급 포함해서 막 7천, 8천 이렇게 받으니까 뭔가 자괴감이 또 드는 거예요. 제가 1등이었는데 막상 사회로 나오니까 학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네, 거네. 그쵸.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쵸. 반드시 벌어야 된다. 네. 그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계기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돈을 많이 그쵸, 벌어야겠다라는 그쵸. 네. 마음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주식이 잘 됐던 거고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어떤 주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증권담보대출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이닉스를 샀으면은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또 받습니다. 그 대출금으로 또 하이닉스를 사고 걔를 또 담보로 줘요. 내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할 수 있는 대출을 거네요. 해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만약에 있어요. 주식이 2억이 있으면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거를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했던 거예요? 네, 그쵸. 계속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계속 쓴 거예요, 저는. 여기 그래요? 순자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한 20억 정도. 원래 20억 넘었는데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떨어졌다는 게 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식이 좀 떨어져서 보면은 하이닉스랑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얘네들이거든요. 네. 거의 다 뭐 4%씩 5%씩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삼성전자, TLB, 네. 테스, 월덱스, 유진테크, 네. SK하이닉스랑 위에 원익 IPS. 어디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습니다.
19억 지금 얼마죠? 19억 9,800인데 음. 여기 이제 제 투자 잔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총 주식 보유액이 24억 정도 되고 수익은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와. 여기가 SK하이닉스가 한 16억 정도. SK 하이닉스에서 16억을 네, 번 얘만 거예요? 수익은 13억이고요.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한 2억 8천 이렇게 돼요. SK 하이닉스로 그럼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렇죠. 걔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만들어준 22년 5월에 제가 처음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나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올해 한 7, 8월 이후로 한국 시장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고 메모리 산업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 사이클이 갑자기 엄청 세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볼 때마다 이게 맞나? 얼마 정도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갑자기?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상승폭이 지금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오른 거예요? 여기가 이제 25년 7월쯤에 한 30만 원, 25만 원 막 이랬거든요. 2025년 5년 7월이죠. 3개월 전에 이제 3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60만 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3개월 만에 이제 2배가 또 오른 거예요. 근데 2배 오르려면 8억이 있었는데 16억이 돼야 되는 건데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쵸. 된 건가요? 저는 평단가가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정도에 한 2억 8천 정도를 샀으니까 그게 6배가 됐으니까 한 네. 17억 이렇게 된 거죠. 와, 그러면 안 팔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네. 매수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고 네. 사실 한 2억 8천 정도 산 다음에는 그게 마지막으로 샀던 게 한 11만 5천 원 이 정도였는데 충분히 살 만큼 샀고 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또 많아요. 지금 그럼 SK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얼마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2억이고 한 3억 8천, 3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던 거냐? 월급이 그럼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죠 월급이? 직장 생활할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그 중에 이제 생활비 빼고 한 70만 원, 3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넣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었고 일상 다닐 때는 한 1,000만 원 벌면은 한 700만 원 정도 계속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빼면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네. 다들 뭐 의견이 많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의 투자관에서 매도를 하는 시점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있거나 혹은 더 이상 이 주가보다 더 올라갈 근거가 없다거나 혹은 이 주가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보이면은 이제 좀 매도를 할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산업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은 이슈들이 자꾸 나와요.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팔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SK 하이닉스가 정말 무슨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는 이상 팔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럼 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버틸 건가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떤 걸로 생활비를 좀 쓰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헬스장에서 일할 때 네. 모아놨던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좀 모자라진다 은행 전화해가지고 대출을? 네 그럼 계속 대출하면서 주식에는 계속 투자하고 그렇죠. 사실 오늘 1억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네 너무 좋은 기회로 생각이 들어서 떨어졌는데 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싸지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나중에는 무조건 오를 주식이니까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쵸. 좋다 이거네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1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삼성전자를 900 주니까 9천만 원이죠. 일시불로 샀고요. 오늘 주식을 또 1억치 산 거네요. 9천만 원 샀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생활비도 쓰고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또 통장에 넣어놨다가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하루 루틴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9시 눈 딱 뜨면 일단은 시장을 한번 봅니다. 주식시장. 네. 저는 아까 시장이라고 하길래 저기 동네에 그냥 마켓.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어플 켜가지고 여기 지금 침대에 누워서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네, 예. 보고 네. 오늘 시장이 좋네 혹은 나쁘네 사실 뭘 하진 않습니다. 예. 그냥 보고 좋다 기분 좋네 하고 그냥 이제 아침 일어나서 뭘 하지 않고 네, 보면서 이 네. 기분을 느끼는 거네요. 그쵸, 이제 그쵸. 오늘 올랐네.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좋네요. 오늘처럼 많이 떨어지면 이제 액션이 생기긴 하는데 네. 보통 1, 2%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도 됐지 보고 이제 네.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놓고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아침에는 보통 유산소 운동 유산소.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러면 유산소 하고 나면 점심시간쯤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이제 밥 먹고 집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오늘처럼 뭔가 큰 이슈가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네. 폭등을 하거나 뭔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 많이 찾아보고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정도만 보고 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 평일 주말 지금 구분이 없네요. 저한테 매일이 주말이죠. 이제. 오히려 시장 열리는 평일이 더 좋아요, 저는. 그러면 옛날에 직장 생활 하실 때랑 지금 생활이랑 어떤 게 더 행복한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근데 헬스장 일할 때는 또 한 1,000만 원씩 벌었다고 했는데 벌면서 주식 투자 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트레이너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원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 영업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사람 관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마침 제가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트레이너가 이제 영업직이다 보니까 네. 트레이너를 해봐야겠다 해서 저희 미래로 가는
어떤 중간 다리 정도로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2년 8개월 정도 하니까 면대면 세일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기도 했고 이제는 좀 다른 걸 빨리 준비를 해봐야겠다. 네. 헬스장 그만두고 사업을 네.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구현이 잘 안 돼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전업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하고 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인 거네요. 지금 네, 이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5개월이면 지금 한창 이게 이제 재밌을 행복한 아직 시간이네요. 심심하진 않고요. 좋습니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마 트레이너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긴 시간이 없어요. 출근을 보통 아침 10시 정도에 하고요. 퇴근을 한 12시에 했어요. 밤에. 하루에 14시간 정도?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대회도 이렇게 뛰고 하려면은 대회 뛸 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네. 식단하면서 막 먹지도 못하고 네. 일은 막 14시간씩 하고 그때 주식도 같이 투자하셨고. 그쵸. 근데 막 떨어지면 마음 힘들고 막 그런 거죠. 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걸음이 돼가지고 멘탈도 단련하고 뭐 좋은 계기였죠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그때부터 계속해서 믿고 투자한 게 신의 한 수였네요. 그쵸. 인생을 좀 어. 바꾸게 된 아주 좋은 사랑합니다 SK. 올라가게 해준 감사한 SK 하이닉스 회장님한테 네.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만 원까지 한번 가시죠. 올라갈 거라고 믿나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네. 80만 원 정도는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믿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그럼 계속해서 또 투자를 할 생각인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투자를 했으니까요. 계속 아.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대출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1억 받았는데 다 받았으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출을. 그러니까 왜 1억만 넣은 거예요? 오른다는 믿음이 있는데 5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락이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담보로 주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담보의 평가액이 떨어지면은 반대매매를 당할 수가 있어요. 반대매매가 뭐냐면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래로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려고 한다? 전화가 옵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담보를 추가로 넣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청산을 좀 해야 된다. 엄청 힘들거든요. 그걸 당해보면.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는 네, 거구나. 그쵸. 그러면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따가 헬스장 가서 네. 웨이트 조금 하고 아침에 헬스장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유산소만 조금 하고 하루에 운동을 2번 하시는 네, 거예요? 2번 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늘어지니까 운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네. 유산소하고 웨이트하고 또 이따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도 저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권유해가지고 네. 같이 수익을 좀 봤어요. 투자 권유를 누가 한 건가요? 제가 했죠. 친구한테?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사라고. 걔도 아마 한 3년 전에 샀을 거예요. 진짜로요? 안 팔았나요? 제가 팔지 말라 해서 안 팔았습니다. 그럼 그 친구 돈을 벌었나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저는 주변에 무조건 권유합니다. 주식 투자 함부로 권유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반드시 합니다. 제가 권유하는 게 딱 2개 있어요. 운동해라, 투자해라. 주식 투자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맨날 아침에 연락이 와요. 많이 오르면은 가자 이러면서 연락 오고 오늘 같이 떨어지면은 좋겠다 어떡하냐 이러고 연락 와요. 또 말하죠. 괜찮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고 별일 없다. 지나간다. 대출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더 산 친구들도 있고요. 억대로 번 친구들도 있나요? 네, 집 산 친구도 있어요. 다들 1, 2억 정도는 벌었고요. 여자친구도 한 2억 정도 벌었습니다. 여자친구도 2억을 벌었다고요? 2억 벌었습니다. 와. 제가 궁금한 게 SK 하이닉스를 이 정도로 믿을 정도면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식들도 지금 사서 공부를 했다는 건데 지금 SK 하이닉스 주식만 잘 하시는 건지 다른 주식들도 잘 하시는 건지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SK 하이닉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어쨌든 속해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공정들이 있고 어떤 장비가 쓰이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쵸. 하다 보면 알아서 머리에 자꾸 들어와요. 하다 보면. 자, 그러면은 회사님만의 공부하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나요? 보통 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리포트면 예를 들어 어떤 리포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네. 리포트인데 얘네들이 보통 리포트를 낼 때는 사라고 권유를 한다든가 팔라고 권유를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얼마다 라고 얘네가 생각을 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우리는 100만 원까지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리포트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매물이 이제 PER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PER 밸류에이션으로 했을 때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싼가 비싼가 이런 것들을 증권회사 제공하는 레포트들을 보면서 예측이 타당한가 예측에 대한 근거는 뭔가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저의 생각도 같이 믹스를 시키는 거죠. 결국 보고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테마주나 이런 데 많이 혹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감정이나 어떤 충동들을 좀 잘 제어를 하고 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을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꾸준하게 한다면 누구나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긴 하거든요.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좀 손실도 본 것들도 있고요. 많이 이상한 것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차트 보고 뭐 선 몇 개 그어가지고 여기가 뭐 지지고 뭐 저항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들 된다고 하니까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랑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말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찾아서 이제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주식 초보들은.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떤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알려드리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목표 같은 건 있나요? 얼마까지 돈을 벌겠다. 지금은 사실 한 100억 정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돈이 많은 게 좋아서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100억 되면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 자산을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지금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살고 계신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쇼앤프루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프루브. 결국에는 보여주고 증명하는 게 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 트레이너 하겠다고 이제 회사 그만둔다 할 때도 엄마도 그랬고 주변의 친구들도 미쳤냐. 회사 과장님 뭐 다 뭐라 했어요 저한테. 트레이너에서 돈 얼마나 벌겠냐. 월에 200, 300 벌어서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나간다 그만둔다니까. 하니까 다들 미쳤냐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더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국 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서 증명했죠. 그리고 하이닉스 살 때도 사실 대출 껴서 사니까 대출 그렇게 껴서 하면 망한다. 에이, 미쳤냐. 빚이 2억 3억 이러니까 그럼 결국 미친 건 맞네요. 미친 건 맞죠. 사실 미쳤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은 것들로 어쨌든 2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서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거고 저는 이렇게 사는 거 뭐 쇼앤프루브의 삶을 사는 게 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삶의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앞으로 또 어떤 걸 증명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으니까 또 나중에는 사업을 하면서 저를 증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잘 해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장이 어딘가 이쪽인가요? 여기 건너가야 돼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일했던 헬스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 직원분들도 다 알고 있겠네요. 주식으로 그쵸. 20억 벌었다는 거. 맨날 밥 사달라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없나요? 아직까지 돈 빌려달라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다들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겠네요. 여기 헬스장 직원분들도. 제가 한 1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들 하라고 해도 쉽게 시작을 못 하네요. 쉽게 시작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두려움이죠. 아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 많이 무서워하죠. 무서워도 그냥 눈 딱 감고 뭐 50만 원, 100만 원도 좋으니까 뭐 하나 사가지고 내가 산 기업에 대해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면은 계속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더 안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찾는 거고요. 뉴스라든가 레포트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죠. 그 근거들을 찾아내면 그 분석을 해보면 정답이 나오나요? 정답이 나올 거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두려움을 공부로 해서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공부를 해서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뭔가 보는 눈이 바뀌고 뭔가 좀 보이는 게 달라져요. 결국 그래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절대 못 해요. 결국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직원이 아니라 회원이네요. 네, 저는 회원으로 맡기고 있어요. 옷 갈아입고 운동하시나요? 네, 화장을 좀 갈아입고 여기 아시는 분이에요? 놀래라. 얘도 저희 이분 팀원이었어요. 이분 지금 주식으로 20억 벌고 퇴사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주식하라고 권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요. 추천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주식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생각 중입니다, 저도. 생각 중이에요? 네. 그럼요. 같은 팀이었던 거예요? 네. 저희 팀원이요. 지금 이게 몇 킬로인 거죠? 130입니다. 지금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5개 습니다 5개씩. 3대 몇이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3대 최고 기록은 510이었는데 우와. 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그 네. 이후로는 그렇게 좀 안 하고 건강할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 운동하는 게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데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루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연아 선수 인터뷰 알아요? 뭘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얘도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몇 킬로예요 이거? 이게 140인데. 지금 이제 140. 지금 140kg 몇 개 하신 거죠? 4개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마지막 거는 좀 못 일어날 뻔했는데. 원래 여기까지 해야 돼요. 맨날 실패해야 돼요. 맨날 깔려요. 근데 지금 20억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떨어지면 또 사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진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나요?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공부나 분석과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멘탈도 진짜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한 게 멘탈입니다.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은 꼭 PT를 받으세요. 체력이랑 멘탈도 중요하니까. 주식을 이제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좀 팔아야 안 되나 항상 불안해하죠. 그럴 땐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갈게. 지금 이게 몇 킬로죠? 150입니다. 150. (150도) 쉽게 하시네요. 촬영 오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그 휴머스토리 구독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질문 몇 개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재밌는 질문들도 많았고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종목에 대한 공부를 진짜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는 건 사실 감정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게 턴어라운드라고 아까 처음 표현했었는데 턴어라운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이미 충분히 싸졌다, 더 아래가 없겠다라는 근거들을 자꾸 찾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확신이 생겨요. 통장 잔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1,500만 원 생활비로 주식엔 20억이 있는데 네, 그쵸. 버티는 돈은 얼마 1,500. 없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액수와 기간이 궁금하대요. 하이닉스는 한 2억 8천 정도 해서 3년 6개월 정도 됐고요. 16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삼전 말고 하이닉스 산 이유가 궁금하대요. 삼성전자는 사실 네. 모바일 사업도 하고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가전도 하고요,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거든요. 피어한 메모리 회사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의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했으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저희 투자의 취지에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매도한 적이 있는지, 매도한 적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 매도라고 할 건 아니긴 한데 대출 정리할 때 약간 모자라서 50주 팔았다가 다시 채웠다가 이 정도. 사실 거의 안 팔았죠. 그 다음 질문이 20억을 벌게 되고 나서 든 생각, 사고의 변화라던가 생활 수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생활 수준의 변화는 사실 똑같고요. 사고는 좀 바뀐 게 SK하이닉스 친구랑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때 28살이었거든요. 40살까지 10억을 목표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사실 31살이 20억을 찍어버렸으니까 계속 목표가 점점 올라갔어요. 그 벼룩 실험 아시죠? 네. 내가 그 벼룩이었나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좀 더 크게 보고 많이 열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뭔가 이제 사고가 트여지긴 하는 거네요. 네, 확실히.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넓게 보고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고 이런 것들. 이건 좀 재밌는 질문인데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했는지 궁금하대요. 저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 딱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만이 가지는 장점. HBM에서 너무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 HBM에서는 따라잡을 기술력에서는 없거든요. 그런 점이 가장 매력적이고 또 타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제일 싸요 사실 실적에 비해서. 분석해봤을 경우. 네. 그리고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하이닉스와 고민했던 곳이 있었는지. 몇 개월 전에는 기아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아도 사실 말씀드렸던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 더 아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아를 한 9만 원부터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오르긴 해서 한 12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주식 한 종목 추천해달래요. 다음 질문.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뭘 사도 좀 올라있긴 한데 반도체 쪽에서 추천드리면 리노공업 같은 회사가 엄청 좋아요 진짜. 한 2년 보시면 그래도 예상하면 안 되겠지만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 다음 질문이 한 1억 정도만 계좌이체 해줄 수 있는지. 저희 어머니도 안 들었는데 저기 어머니랑 협의하고 오시면 드릴게요. 드린다고요? 엄마가 안 된다 하겠죠. 하이닉스 10만 원대부터 계속 들고 있다가 집 산다고 다 팔고 지금 너무 험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집값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 사실 모든 자산을 투자하고 각자의 근거에 맞게 행동했으면 후회도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또 좋은 거 찾으셔가지고 또 투자 열심히 잘하시면 아마 좋은 거 발굴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지 않을까. 후회를 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위로가 좀 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 근거가 있나요?
보통 실적 추정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고 그 산업에서의 점유율 같은 거 실제로 SK하이닉스가 D램에서 삼성전자를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점유율 세계 1등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볼 때 성장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그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인가 보네요. 네, 오늘은 하체하는 날. 제일 하기 싫은 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 하시는 거. 권유를 했는데 하시는 분도 있나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설화에서 산 친구는 있는데 있어요? 네, 그것도 한 달 동안 뭐라 해가지고 너무 샀어요 진짜. 근데 그런 걸 계속 권유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뭐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거기도 하고 많이 해봤으니까 네. 지금이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권유하면서 어떻게 네.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해줘도 이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합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뭐 연락도 오고요. 그런 거에 대한 희열을 좀 느끼시는 그렇죠. 건가 재밌는 것 보네요.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든 게 개개인한테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채널 만들어서 그냥 저의 생각들 계속 공유할 테니까 좀 봐라.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끝나고 친구 오고 있다 해가지고 한잔 하러 가야지. 두 분은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저희 좀 자주 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언제 만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예. 처음에 친구분 주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었어요? 보통 요즘에는 직장인들 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그냥 하는구나 뭐. 근데 이렇게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 과정은 잘 몰랐어요. 그럼 친구분도 주식 공부 많이 하셨었겠네요? 아, 전 그 정도 아니에요. 친구 알려주니까 사고. 그럼 알려준 것만 지금 산 거예요, 계속? 네, 저는 그 외에서는 한 번도 다른 짓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주식을 먼저 시작하셨고 이분은 주식을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훨씬 더 지금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공부의 차이인가요? 주식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 않을까요? 자신감이 좀 있으니까 건가요? 확신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전 제가 공부한 게 아니니까 네. 전에 들은 거니까 간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진 못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확실히 차이가 조금 나겠죠. 확신의 금액이 차이가 확실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기 공부에 따라서 금액의 확신도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네, 결국 확신을 못하면 많이 못 사요. 조금 사도 빨리 팔고 뭐 네. 그래가지고. 그럼 유튜브 채널 만드신 것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쵸, 거의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뭐부터 했었는지 어떻게 하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지 이런 네.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거고 결국에 주식 하나만 보고 걔만 공부하는 것보다 네. 산업을 먼저 공부를 해서 산업에서 매력적인 애들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또 파생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 중에 누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거나 다시 좋아질 수 있다거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게 제일 좀 확실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메뉴 고르는 거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지금 제가 골라도 되나요? 제가 빠르게 한번 골라드릴까요? 네. 그냥 골라주세요. 자, 잠시만요. 자, 일단은 해물 두부김치, 그 다음에 돼지고기 숙주. 저희 해물 두부김치랑 돼지고기 숙주하고요. 근데 작은 집 원룸에 막 살면서 열심히 좀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는 어떤 걸 느끼세요? 그런 건 좀 대단하고 느꼈던 천안에 이제 종근당 다닐 때도 회사랑도 좀 거리가 있고 시내랑도 거리가 있는데 네. 지방에서 일하면 보통 저희 나이 친구들은 다 차를 샀었거든요. 지방은 교통비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차도 안 사고 퇴사할 무렵엔 헬스트레이닝 준비할 때여서 퇴근을 하고 다시 버스 타고 거길 갔다가 두세 시간씩 운동을 하고 다시 또 버스를 또 너무 부지런한 게 차를 살 법도 한데 그 와중에도 그냥 그런 안 거 샀어요? 하고 지금도 차가 없나요? 네, 차 없습니다. 엄청 검소한. 저는 차를 사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분은 차 구매했나요? 아니요, 저도 안 했죠. 저도 성향이 비슷해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조금만 먹으려 했는데 두 분 다 원샷 하길래 저도 먼저 됐어요. 첫 잔은 원샷이나. 돼지고기 숙주볶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보실 텐데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맛있네요. 그러면 친구분도 아까 전에 이제 수익 많이 냈다고 했잖아요. 친구분 계좌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총 자산이 4억 9,634만 5,441원. 얼마를 번 거죠? 여기 빨간 글씨가 수익이 난 거.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친구가 옆에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네요. 아, 그렇죠. 엄청난 네. 행운이죠. 친구비 내라 하면 좀 많이 하죠. 오늘 친구비 계산은 누가 하나요? 이거 제가 해야죠 이거. 멀리 왔으니까. 원래 큰 건 이 친구가, 네. 작은 건 제가. 오늘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 생활비.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산다고 하는데 뭐 살 수가 있죠. 아, 친구도 뭐 없진 않아요. 없진 않으니까.
어렸을 때 분명히 힘들다거나 뭔가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갈구하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런 동기부여가 없어서 어떠한 도전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는 제가 살아온 방향에서는 사실 납득이 조금 안 되긴 하거든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하면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하실 분들한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 한마디만 해주고 마무리해 볼게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감정이 막 움직이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 감정과 충동성에 휩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왜 오르고 왜 떨어지고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하면서 냉정하게 투자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다들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 네. 원래 직업이 트레이너셨고. 원래는 간호사. 운동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좀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라서. 남자친구의 어떤 점이 좋아서 사귀기로 했어요? 얼굴? 네. 성실함. 직장에서 처음 봤을 때 성실해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키, 듬직함.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 거네요. 얼마 정도 투자하셨었어요? 처음 시작이 4천만 원 정도 시작했고 그 네. 이후에는 다른 종목들도 들어가서 지금은 1억 2천 정도 수익이 들어간 금액 포함 3억 5천 정도. 그럼 2억 정도 수익이 난 거네요. 남자친구 없었으면 주식 안 했을 거였나요? 그럴 것 같아요. 주식은 원래 하지 말자였어가지고 그럼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니긴 해요. 그래도 좀 안전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라도 걸 거니까 추천하고 싶어요. 그때 아마 11월 12일에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얘기를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주식에 모든 걸 투자하고 내가 내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떠한 유혹들도 많았을 거고 흔들림도 많았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그 운동할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김연아 선수도 그랬고 펠프스도 그랬고 그 사람들 별로 이유가 없더라고요. 항상 그냥 하는 거고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저도 비슷하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많이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돈을 적게 써야 되는 게 기본이었고 그래서 남들 다 사는 차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이거를 탈출하고 싶다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았고 그걸 투자를 잘 했고 당연히 운도 좀 좋았지만 그게 복합적으로 좀 잘 굴러가서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좀 힘들거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거나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좀 찾아보고 뭘 하고 싶은지 찾아보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왕십리 돌아다닐 때 많이 했던 생각들이긴 한데 저기 보면 막 아파트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네. 제가 사는 데는 일반적인 원룸이잖아요. 맨날 이제 유산소 타고 막 대회 준비하고 할 때 네. 보면서 저거 언제 한 번쯤 사보겠나 이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는 살려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잘 된다면은 꿈인 것 같은 게 금방 찾아오는 것 같더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마무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3 화이팅!